높은 소리 서재TV. 오늘의 책은 부부 생활의 바이블격인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25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제프먼은 20년간 부부 상담 일을 해오면서 발견한 통찰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수 있을까? 이 책은 부부관계를 위해 쓰여졌지만 다양한 인간관계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게리 체프먼의 핵심적인 통찰은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정리한 데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에 빠진 남녀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불타는 사랑에 빠졌던 때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도 종종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왜 차갑게 식어져 가는 걸까요? 그 대답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행복과 황홀을 느끼죠. 또 이때 상대방이 완전하다는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 감정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도로시 테노브 박사에 의하면 사랑에 빠지는 기간이 평균 2년간 지속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구름 위를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의 결점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해내는데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미상액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더라. 복합적인 여러 개의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이 호르몬의 그룹을 이름하여 러브 칵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호르몬에 의한 생리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뭔가에 사로잡힌 상태라면 이런 사로잡힌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행복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도취적인 것이고 성적인 본능,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본능에 기인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훈련과 의지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사랑에 빠져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는, 사랑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러브 탱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탱크가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릇이 텅텅 비워지게 되면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삶의 불행감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탱크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게리 체프먼의 통찰입니다. 우리 가슴의 러브 탱크는 사랑의 언어가 부어질 때 채워진다.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러브 탱크가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에게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 사랑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5가지를 사용하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타고난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의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들이 나와 어떻게 관계했는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사랑받는 욕구를 발달시켜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살아왔는가입니다. 이러한 유전과 부모와 환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또 나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발달시켜서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접촉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렇게 5가지로 사랑의 언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나의 모국어는 무엇일까?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모국어,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때에 상대방의 러브 탱크는 가득 차서 넘치게 됩니다. 이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란 격려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원피스가 당신에게 썩 잘 어울리는군. 어머, 당신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감자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나 이런 감자 요리 참 좋아해.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 해준 건 너무 고마워요. 오늘 밤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쓰레기 치워준 거 정말 고마워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결혼 생활에 어떠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마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고 잘 듣고 함께 소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상대방의 소통의 욕구가 충족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의 언어인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이 청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세 번째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는 시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선물이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부어질 때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가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자고 일어난 침대를 정리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것, 신발을 정리하고 요리를 하며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 봉사가 사랑의 제1의 언어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배려받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입니다. 신체적인 접촉, 육체적인 접촉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배우자가 먼저 자신들에게 육체적인 접촉을 시도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아주고 껴안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육체적인 터치들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육체적인 접촉인 사람들에게는 감정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아름답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의 제1 언어를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의 제1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된 표현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표현입니다. Negative Searching. 배우자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것이 나의 사랑의 제1 언어구나, 이렇게 역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Deficient Searching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내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러 서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 사랑의 제일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나 때로는 이 그릇이 너무 텅텅 비어서 자기의 사랑의 제일 언어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위기의 부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위기의 부부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패스트 서칭,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그의 어떤 면을 좋아했었지?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제일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퓨처 서칭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무엇이었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한 나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그릇 검사법, 먼저 상대방의 러브탱크를 채우면 당신에게 사랑이 흐른다. 이것이 중요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의 원리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러브탱크 수위를 물어봅니다. 1에서 10 중에 당신의 러브탱크는 얼마나 차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그릇을 채워줄 수 있을지,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네 번째, 이렇게 서로의 욕구를 표현하면서 3주간 실습을 합니다. 왜 꼭 3주인가? 뇌과학에 의하면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3주간 지속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 그래서 습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러브탱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러브탱크를 채우는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 접촉,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과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릇 검사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대방의 러브탱크를 채울지 말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러 왔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여행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북가이드 높은 소리였습니다.